안녕하세요. 겸손한 주마, 애국자 주마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펄어비스라는 기업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큰 게 이슈가 지금 두 개가 중요한 게 있죠. 먼저 붉은 사막 하나하고 또 이제 중국에서 기존 게임인 검은 사막이 이제 판호를 획득했다. 그 소식 위주로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이거 저번에 그 제가 하면서 뭐 카드로 재생 따로 걸어 드릴 건데 그때 이제 말 나온 것 중에 펄어비스가 하나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 100% 넘어가지고 언제 한번 리뷰 한번 해주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드렸었는데 제가 또 약속하면 신뢰의 줌 아니겠습니까? 제 신뢰 점수 신용 점수 1000점이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만점. 신뢰 상대로 약속 드린 대로 지금 해드릴게요. 뭐 많진 않아요. 이 정도면 금액이면 많진 않아요. 이것도 좀 한 4,500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중간에 팔고 그래가지고 배당주 사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수익률 자체가 좋다 보니까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이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게 주봉이에요. 보시다시피 펄어비스 뭐 한동안 이제 죽 수다가 이제 상장할 때 이제 보통 이제 고평가로 이제 상장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한 3년 이제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흘릴 눈물이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남은 건 올라갈 일밖에 없죠. 주식은 간단한 거예요. 떨어지다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3년 기나긴 세월 누군가에게는 기나긴 세월이었고 저는 한 이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뭐 급등하기 바로 전에 샀죠. 남들이 피눈물 흘리든 말든 이제 그냥 그 사람들 판단의 잘못이니까요. 이제 저는 이제 저평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사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지금 시작 보면은 시가총액이 한 5조 4천억 정도 되고 PR이 굉장히 높아요. 올해 추정 PR이 한 50배 정도 되죠. 그리고 작년 PR이 한 72배 정도 되고 PBR도 그럼으로써 당연히 높고. 근데 이제 보시면 덩일업종 PER이라는 게 이제 게임 업종 인데요. 여기 보면은 보통 한 35배 정도가 정상적이에요.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보면은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좀 매수를 늘려가는 게 눈에 보이죠. 사모펀드에서 특히 많이 사들이고 있네요. 기관이 사면 개미는 팔죠.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면 뭐 그래야지 거래가라는 게 이루어지니까요. 누가 사면은 누가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사는 주에서 한 주 사면은 파는 곳에서 한 주 팔고 그게 거래라는 거죠. 여러분 물량 뺏기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어떤 때는 더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급등을 했죠, 최근에. 이게 그러면은 급등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논란이 고평가냐. 지금 동일업종 방금 전에 보신 거하고 똑같은 거 달아놨어요. 35.21배 PER 엄청나게 높죠. 보통 이제 제조업, 삼성전자 이런 것도 한 10배 정도 멀티플 적용하고 그러는데 35.21배. 왜 이렇게 높게 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펄어비스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따온 거고요. 이게 동종업계인 NC소프트. 두 개를 가져와 가지고 왜 게임 업종이 이렇게 높은 PER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2017년도에 1,000억, 2017년도 6월달에 1,000억, 12월달에 500억, 2018년도에 뭐 4,000억, 5,000억, 5,000억 이러다시피 뭐 여기서 한 10배가 올라버렸죠. 이게 게임업이 드는 게 이제 비용 드는 게 인건비라든가 뭐 사사로운 거 들고 한번 뻥 터져버리면 여기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0배 이상 나와버려요. 뭐 근데 이제 비용은 딱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에서 매출에만 빵 터져버리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뭐 한 사이 8배가 뻥 튀어버렸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게임 업종에서 새로운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이제 PER이 뻥 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게임이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선호를 받고 게이머들한테서 이제 고평가를 받으면 이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매출액이 급상승하는 거죠. 그에 따라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매출액의 상승액의 몇 배를 더 지급받는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업종은 좀 더 고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에 1조, 2017년도에 갑자기 2배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게 게임 업종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2019년도, 2020년도 마찬가지. 2020년도 이제 코로나라는 특殊한 상황 때문에 이제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7천억이면 한 30% 정도 늘었나요? 이런 식으로 게임 업종은 뭐 이제 보통 이제 상승을 이런 식으로
이런 상승을 많이 말을 하거든요. 매출액 상승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단성 상승을 많이 해요. 신규 게임 하나 나와버렸다. 그러면 쭉 올라가 버리죠. 예. 그리고 이제 신규 게임하고 기존 게임하고 또 유지하다가 또 새로운 신규 게임이 나오면 쭉 올라가 버리고 이런 식을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는데요. 게임 업종에서 자주 보이는 어느 정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이오 업종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페이럽스의 컨센서스 한번 쭉 봐볼게요. 이베스트 증권의 성종화 애널리스트가 주요 이제 추적하고 있고 그 외에 뭐 키움증권의 김학준 씨나 메리츠증권 뭐 이런 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쓰고 있네요. 근데 이제 주요 플레이는 이베스트 증권의 성종화 씨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종화 씨가 추정한 페이럽스 연간 실적을 한번 볼게요. 2020년, 2021년 올해죠. 올해도 뭐 비슷비슷해요. 한 4천억 정도. 근데 이제 내년에 갑자기 3배가 뛰어버리죠.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매출액이 어떻게 4천억에서 1조 2천억이 되나? 여기 보시면 검은 사막 같은 경우에 뭐 기존의 캐시카우죠. 쭉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붉은 사막 내년 초에 이제 발매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붉은 사막 보시면 첫해 매출액이 7,3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PC 콘솔이 한 7,100억 정도, 모바일에서 125억 정도 땡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이 멀티플을 상승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겠죠. 3배를 매출을 올려주는 아주 효자 상품이 될 것이다. 이것은 좀 더 보수적으로 추적한 키움증권이에요. 여러분 게임 하나 내놓는다고 해서 어떤 증권사는 뭐 3배 한 8천억이 신규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다. 어떤 증권사는 한 4천억 발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거기서 말이 되는 거를 채택하면 돼요. 여기가 맞았다고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 뭐 최선을 다해서 추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베스트 증권이 지금 보시다시피 추적하는 경력도 굉장히 많아요. 이베스트 송종학 씨가 혼자서 막 이렇게 커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베스트가 좀 더 이제 실적에서 좀 정확한 가능성이 있지만 물론 이제 그분도 틀릴 수가 있죠. 사람이니까 미래는 하루 한 치 앞도 우리 목숨도 언제 한번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일 아침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앞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게임에서 앞길을 뭐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알겠어요. 그 정도 이제 오차는 저희가 감안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붉은 사막이 제가 이제 사진도 보여드리고 자료 영상도 보여드릴 텐데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게이머로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 나이 또래 한 40대 정도 되면은 스타크래프트 시작해가지고 스페셜 포스 이런 걸 시작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게이머지요. 게이머 이제 집에서 이제 모르게 게임하고 애기들한테 게임 시킨다고 보통 이제 게이머 플스나 플스5나 이런 거 하나씩 사가지고 구라치고 이제 애기들 안 시키고 저희들이 이제 저녁에 몰려고 하고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다니 이제 말이 샜는데 키움증권 보시면 키움증권 더 비슷해요. 올해는 4,300억이다. 그럼 내년은 8,300억이다. 이게 벌써 이제 차이가 한 4천억 나죠.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슈가 주요 이제 여기서는 붉은 사막을 추정 매출액을 한 4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키움은. 그러나 이베스 증권은 한 8천억 정도로 굉장히 호평가하고 있고 키움증권은 자주 보수적이 좋은 것이 수도 있고 호평가가 좀 더 사실 근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성종학 분이에요. 선하게 생기셨죠. 이런 분들 선하신 분을 이제 믿고 가는 거죠. 성종학 씨. 이제 나중에 뭐 추정 잘못된거나 그러면 여기 전화번호나 이메일 있으니까 저 같은 이제 개미 닥달하지 마시고 이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항의하세요. 물론 이제 전화는 거의 안 받으실 거예요. 원체 바쁘거든요. 그러면 이메일이라도 보내놓으세요. 보내놓으면 한 3개월 뒤에 보시고 뭐 지우든가 하겠죠. 그리고 펄어비스 한번 봅시다. 지금 두 가지 제가 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요소가 여기 나와요. 검은 사막, 검사가 뭐 새로운 게임이 아니고 검은 사막을 줄여서 그냥 검사를 합니다. 이분이 원체 이제 많이 리포트를 쓰다 보니까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기 위해서 약자 같은 걸 많이 써요. 검사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뭐지 새로운 게임이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안다 내가 뭐 이런 걸 표시하기 위해서 검사라고 줄이신 것 같아요. 그냥 검은 사막이라 해도 두 글자밖에 추가 안 되는데 좀 오버했죠.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외자판호 획득. 여기 보시면 중국 정부가 작년 말부터 한국 게임에 대해 쿼터제를 통해서 판호 규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냥 게임 내놓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건 한국 공산당의 허가를 받고 이제 내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게임에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시소프트나 넷마블이나 이제 가짜 게임이라고 하죠. 확률형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뭐 얘기도 이제 얘기도 코 묻은 돈 훔쳐가는 그런 게임을 많이 되잖아요. 실제로는 게임 질은 형편이었고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MC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펄어비스에서 이 중국 외자판호를 획득을 했다. 이러면은 보시면 가챠 시스템이 거의 없는 그야말로 게임성으로만 승부하는 아주 훌륭한 게임이라는 걸 이분이 이제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한 명의 게이머로서 우리나라 NC 소프트나 뭐 넷마블이나 얼마나 이제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거지 같은 짓거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애기들 코모든보이나 지금 저 같은 40대 그 코모든도 이런 거 훔쳐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이제 뭐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펄어비스는 현재까지 이제 신규 상장사로서 게임에 대한 열정이 넘쳐요. 제가 이 부분은 많이 봤고요. 실제 게임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NC소프트도요. 게임 하나 뭐 리니지나 뭐 이런 거 개발하잖아요. 그 개발입니까? 그 기존에 그 그대로 해가지고 그래픽만 좀 뭐 저거 얼리언 엔진 얼리언 엔진 4 이런 거 사놔가지고 뭐 이제 그래픽만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놓고 맨날 똑같잖아요. 예. 리니지 M2 뭐 이런 걸로 자기들이 이제 그 보도 자료에는 뭐 혁신적인 게임을 내놨다 그러나 저 같은 게임은 다 알잖아요. 그 허구성이 어떤 건지. 예, 그런 지금까지는 NC 소프트가 이제 뭐 40대 코묻은 돈 뺏어가지고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40대라고 하면은 중국에서도 지금 이미 뭐 그런 거 내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우리나라밖에 리니지 안 해요. 뭐 해외에 뭐 진출한다 이런 건뭐 헛소리죠. 꿈이죠, 꿈. 자기만의 꿈. 사실은 꿈도 아니고 사기에 가까운 말이지 발언들이죠. 그런 발언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기업. 그래요.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여기 보시면 태그 걸어놨어요. 저같이 주마 같은 이제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애국자가 인정한 정상적인 기업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세요. 가챠 시스템이 거의 없는 검은상 IPO가 판호를 획득하기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래가지고 획득했죠. 이 말을 바꿔보면 뭐겠어요? 넷마블이나 NC소프트의 가챠 시스템은 이제 앞으로도 중국 시장은 넘보지 말아야 된다. 중국이 그건 하나는 잘하고 있네요. 한국도 자꾸 NC소프트가 이제 돈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NC소프트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NC소프트하고 뭐 이제 뭐 아는 사람 동원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뻔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코 묻은 돈 이런 거 계속 훔쳐가는 이런 짓거리 이제 그만해야 돼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규제해야 됩니다. 이제 감옥하게 해야죠. 참 나쁜 사람들은 이 짓거리 안 하는 펄어비스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두 개는 보고서가 달라요. 이것은 좀 전에 나온 거라서 매주가 목표가가 96,000원이고 이건 조금 더 올랐죠. 지금 현재 81,000원 정도 현재가가 그러니까 아직도 상승 영역이 남아 있다. 뭐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나 내년 실적은 뭐 보셨죠? 2조 2천원인가 4천원이겠는가요? 어마어마한 3배 성장을 이분이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실적의 크게 기여할 핵심이 올해 말 검은 사막이 중국에 론칭할 가능성이 있다. 판호 획득했으니까 이제 최대한 빨리 진출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이제 현금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1쿼터 22 내년 21쿼터에 붉은 사막 헷갈릴 수가 있는데 검은 사막이고 하나는 붉은 사막이에요. 다른 제품입니다. 붉은 사막이 PC하고 콘솔. 우리나라에서 콘솔에다가 게임 내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밖에 없어요. NC 소프트 기존의 리니지 이제 뭐 발라먹던 PC 시장 온라인 게임 해갖고 발라먹던 사람들 계속 발라먹지 않습니까? 뭐 리니지 2, 뭐 블레이드 소울 2, 뭐 리니지 모바일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발라먹으면 이제 뭐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런 전혀 게임 개발 같은 거 안 하고 헛짓거리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붉은 사막에 제가 멋지게 동영상 여기 깔고 제가 이거 딱 플레이 버튼 누르면 유튜브 멋지게 트레일러가 나오는 그런 것을 꿈꿨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 4개 따왔어요 그냥. 딱 봐도 여러분 장난 아니죠. 제가 최근에 플스4 세일할 때 작년에 저는 절대 비싼 돈 주고 뭐 일본 거 이런 거 안 사거든요. 그래도 어떤 게임이 현실 추세인가 알아보려고 최소한으로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20만 원 주고 샀어요. 뭐 평소에는 한 60만 원 하니까 거저로 산 거죠. 그런데 갓 오브 워라는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게임하고 사원이 달라요. 이게 바로 콘솔 게임이구나 그걸 딱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도 콘솔 게임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쟁쟁한 갓 오브 워나 이런 것이 있는 게임에 정말 대단하죠. NC소프트는 여기 근처도 가지도 못해요. NC소프트는 뭐 국내 시장, 뭐 해외 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시장에서 뭐 짤짤이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이제 가는 성향이고 뭐 넷마블이나 이런 거 똑같고요. 근데 이제 검은 사막은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콘솔 시장에.
갓 오브 워 제가 봤는데 실제 그래픽을 봤는데 갓 오브 워를 넘어서긴다기보다는 갓 오브 워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까지 간 것 같아요. 대단하죠. 이 정도면 도전하는 정신이 아름답잖아요. 저 그래서 펄 어비스 뭐 투자자 뭐 그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게임인의 한 사람으로서 펄 어비스 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경쟁이죠. 뭐 제가 지금까지 NC 소프트, 넷마블 이런 거 까고 있지만 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봐보세요. 우리나라 세계 게임 시장 전체 규모 성장, 우리나라가 아니고 세계죠. 콘솔 게임이 연평균 9.1% 성장한다. 이거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게 100만 US 달러니까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에 56조 그냥 1달러당 1000원으로 그냥 간단히 계산할게요. 56조 콘솔 게임이 그다음에 아케이드 게임이 그 오락실이죠. 오락실은 이제 망해가는 시장이니까 이건 차치하고 PC 게임 이거는 6조 3% 성장 예상되고 37조 생각보다 콘솔의 절반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다가 그 중에서도 전 세계가 37조인데 한국은 그게 뭐 한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한국이 뭐 대단한 국가도 아니고 그 한 한국 규모가 한 3.7조 된다. 10분의 1 정도 잡고 거기서 먹어봤자 우물안 개구리죠. 지금 NC 소프트하고 넷마블 이런 데가 지금 여기서 이제 코묻은 돈 털어먹게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펄어비스는 콘솔 게임에 지출하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성장성이 가장 높습니다. 96조. 엄청나죠. 근데 모바일 게임 여기에 MC 소프트도 참가해가지고 모바일 앱이나 이런 거 레이지 앱이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털어먹게 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그것도 전략이라고 하면 전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매국노죠, 여러분. 한국 이제 삼성전자 같이 세계를 향해 가지고 멋진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NC 소프트 뭐 합니까 그거? 리니지 같은 거 뭐 가챠 게임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뭐 집행검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게임 회사는 이제 제 생각에서는 뭐 지금까지는 하고 뭐 한동안 더 주가가 오를 수는 있어요. 이제 모질이들 뭐 저 같은 40대 모질이들 거기다 이제 돈 받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회사에서 이제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게임 하다가 뭐 돈 받고 그러면은 그게 NC 소프트의 이익으로 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제 저희 40대 이제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이제 게임 할 눈도 이제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 노화 나가지고. 이제 노화 나가지고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제 사망해가지고 다음 세대 누가 리니지 뭐 블레이드 쏘 거들떠나 보겠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 여러분들 여기 미래는 제 생각에는 펄어비스에 있습니다. 펄어비스 물론 이제 새로운 신규 IP 하나씩 게임 발매할 때마다 그것이 성공할 것인가 성공 못할 것인가 얼마나 큰 폭의 차이가 있습니까? 개발비만 뒤지게 들여놓고 성공 못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도전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뿐만 아니라 2차, 3차로 대기하고 있는 신규 게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두 기대가 됩니다. 그 가챠 게임이라는 거 제가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가챠 게임 일본 말이에요. 그것도 이게 가챠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움이 뭐냐면 제가 아이들이 2명인데 마트 데리고 가면 여기다 2, 3천 원 넣고 이거 랜덤으로 뭐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떼구로 불러가지고 이거 미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게 게임이 신강성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건 규제를 해야 되는데 여가부라든가 뭐 아니 삽질만 하고 있죠. 이런 걸 규제를 해야지. 가챠 게임 이런 거. 완전 좋은 게임 같은 거 규제해가지고 세계에 나가지고 보다 이런 게 하는 것보다 이런 거 빨리 규제해야 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뽑기 기계 비즈니스 모델 뻔하죠. 이것도 까놨어요. 여러분 이걸 까는 게 NC 소프트나 넷마블 까는 게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들의 수익 모형은. 이제 규제하고 잡아들일 사람 잡아들이고 빨리 정리해야 되겠죠. 보세요. 일회 시도에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뭐 말도 안 되죠. 도박입니다, 도박. 이것은 게임 관련 법으로 규제할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강원랜드나 경마나 경륜 같은 사행성 업을 규제하는 법률로 규제를 해야 돼요. 세금도 지금 현재 뭐 법인세 한 20% 이런 거 내고 있는데 뭐 사행성 제가 알기로는 도박 같은데 강원랜드 50% 이상씩 세금으로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가챠 게임 하는 데는 집단들은. 계속 봅시다. 대리인 이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경쟁학 시간에 보세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36%예요. NC 소프트 여기는 NC 소프트입니다. 여기는 펄어비스예요. NC 소프트의 최대 주주 지분율이 12%밖에 안 돼요. 장난치는 거죠. 여기 지분율이 12%밖에 안 되니까 자기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CEO로 있는 회사예요. 자기 회사가 아니니까 보수를 보세요. 한 해에 184억을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친한 사람들이겠죠.
김태컨 딱 이름 보는 순간 오죠? 41억 줬어요. 이성구 전부라는 분 49억 가져갔어요. 근데 저기 펄어비스 한번 봐볼게요. 등기이사 1인당 평균 보수익이 4억이에요. 여러분 딱 감이 오죠? 여기는 자기 지분이 낮으니까 최대한 회사에서 현금을 빼가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보십시다. 그리고 NC 다이노스라고 얼처구니가 없는 야구단 하나 사드렸죠. 야구단에 지금 자산이 130 자산 여기 보세요. 이 밑에 거는 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해놨는데 이거 보세요. 자산이 지금 131억이고 총 자산계가 550억이에요. 좋죠. 와, 자산이 550억 되네. 근데 부채 봅시다. 부채계가 560억이에요. 자본 완전 잠식이죠. 이것은 곧 있으면 유상증자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NC 주주들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가겠죠. 회사에 이제 그리고 야구단 하나 경영하는데 한 해 들어가는 돈이 40억에서 제 많기로는 한 200억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봐보세요. 이것도 이제 자기 취미 생활에 이거 돈 쏟아붓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지분율이 낮으니까 장난치는 거죠. 대리인 이론의 이게 정확한 대리인 이론의 그 실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펄어비스는 그런 장난 안 치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NC소프트는 회사가 썩을 만큼 썩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NC의 패밀리 경영은 주로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여기 뉴스에 나온 겁니다. 2015년도에는 당시 부사장이었던 윤 사장이 봐보세요. 자기 와이프를 사장으로 했어요. 그리고 해놓은 말이 뭐냐면 저도 가족 경영 김택진이 한 말이에요. 저도 가족 경영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를 사장으로 승진시켰어요. 그리고 과실만 따먹으려 하는 가족 경영과 현재 A씨의 방식은 다승거리시라 생각한다. 와, 좀 즉사가 아니죠. 하지만 올해는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김택진 패밀리의 사내 영향력이 공고해진다. 동생 김수석 부사장의 승진이다. 이제 와이프 승진시켰으니까 이제 동생도 이제 승진시키죠. 그 사람들한테 40억 얼마씩 줘가지고 이제 돈 엄청나게 빼드리고 있죠. 이게 정확한 대리인 이론입니다. 여러분 대리인 이론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한번 간단히 쳐보세요. 별말 다 나와 있고 추정한 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최소한 그런 짓거리 안 하는 펄어비스를 저는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NC소프트는 이제 성장성이 한계가 있고 NC 다이노스 이것도 이제 위험 요소죠. 엄청난 위험 요소입니다. 게임 회사가 야구단 운영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게임 하는데 야구단 보고 게임 시작 들어간가요? 게임하는 사람들은 야구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개인 취미예요. 개인 취미에다가 돈을 이렇게 매 주주들 돈 자기 돈도 아니죠. 12%가 뭔 자기들 돈이에요. NC소프트가 자기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런 돈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에요. 여러분 봅시다. 펄어비스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NC소프트는 업력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만약에 김택진 씨가 한 10% 정도 지금 지분율 갖고 있죠. 그거 계속 갖고 있었으면 얼마입니까 이거? 2,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3,000원인가요? 3,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100만 원인데 330배인가요? 1억에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못 버티고 이제 지분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남은 거 한 12% 정도 남은 걸로 뭐 이제 거기서 왕 행사하니까 뭐 이런 사단이 나는 거죠. 1억의 현금을 빼가는 거죠. 장난치는 거죠. 근데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짧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펄어비스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회사가 이런 식으로 오래 돼가 보면 이제 회사가 안정이 되고 이제 지금들은 더 새로운 욕망을 찾겠죠.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까지 1억의 막장은 아니다. 미래 전망도 나눠놨어요. 펄어비스 한번 봅시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검사막 중국 주식 기대감. 월급쟁이 주식 부자 상위 19건 이것도 좋은 뉴스고 콘솔모의 다른 원히트 원형 그리고 펄어비스 국내 최대 게임 아트 센터 만든다. 뭐 이것도 유형 자산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투자가 지금 집행되고 있는 아주 좋은 현장이지요. 실제적인 투자예요 이건. 근데 반면에 NC소프트 한번 봅시다. 블레이드 소울 불스2 이것만 읽어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할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딱 나오겠죠. 뭐 네이버 뉴스만 봐도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전망.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아까 아침에 누구 애널리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전화번호도 거기다 써놨죠. 글로벌에다 금호사망 모바일 중국까지. 이게 첫 번째 큰 거가 이거 두 번째. 해소되어야 과도한 밸류. 지금 50배의 수준이라 가지고 PER이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년에 이제 붉은 사막 거기다 돈 엄청 투입해가지고 작품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꼭 찾아보세요. 트레일러 보시면 눈이 좀 트이는 느낌이 나올 거예요. 한국에 이제 쓰레기 같은 게임 게임 같지도 않은 게임 보다가 이제 그래픽 멋진 게임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의 미래는 펄어비스구나. 우리나라의 삼성은 펄어비스구나. 얘들은 진짜 진정성이 있구나. 그걸 느끼실 거예요. 가짜 게임 이런 거 안 하죠. 그 짓거리. 예상하고 있다. 벌써 7월이고 이제 하반기 곧 있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공항주에서 114,000으로 19% 상향하고 바이를 유지한다. 나머지 세 개의 대장주들 목표가 대비 여전히 27% 디스카운트 수준이다. 그러면은 좀 저평가라는 군명인데 저는 저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붉은 사막이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매가 되었을 때 키움증권에서는 4천억이라고 예상을 하고 매출액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8천억이라고 예상하고 그만큼 전문 투자자들도 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게임인 것은 제가 눈으로 확인했고 여러분도 유튜브 들어가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세요. 전혀 콘솔 게임 우리나라 콘솔 게임이 최고 수준인데요. 여기에 도전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게임을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도 확인하시고 만약 이 스토리에 동감을 한다 그러면 펄어비스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여겨지겠죠. 그리고 만약 NC소프트나 넷마블 이런 사행성 게임 법으로 규제해야 되는 이런 기업들은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하겠죠. 정부에서 정부하고 유착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정부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81,400원. 그렇죠. 여기 이렇게 멋진 말도 써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거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리려고 좀 써놨어요. 한 명의 게임인 대한민국인 여러분들 여기 밑에 태극기 보시고 좀 그것 좀 눌러주세요. 저 구독 좀. 태극기 진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중국 일본 가가지고 지금 선수촌에서 욕먹고 지금 막 다구리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태극기에다가 구독이라고 눌러줘야지 좀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누르면 매국노예요. 친일파예요. 이완용이 자손이에요. 그리고 투자자로서 펄어비스를 응원하며 함께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하죠. 투자하는데 감정을 이입을 해버리면 눈이 백내장 걸린 것 같이 앞을 못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낮은 금액이지만 한 200원 200 얼마밖에 안 되지만 여기다 박아놓고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 더 할 생각 없고요. 나 부끄러운 얘기네요. 사랑합니다. 펄어비스. 여기서 눈물 한 방울 또 울먹거리는 표정을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 저작권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리고 손가락 울면서 울먹거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 명의 게임인 대한민국인 투자자로서 펄어비스를 응원하며 사랑합니다. 괜찮았나요? 넘어갈게요. 닭살이 좀 오지긴 하네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다른 분석은 HMM도 아까 아침에 나왔었죠. 거기에 왜 펄어비스를 제가 약속을 했는가 그것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광저라든가 PR이 뭔가 EPS가 뭔가도 제가 연결해 놓을게요.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